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확정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 50여 명이 대거 참가합니다. 하지만 참가 의사를 밝혔던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한상의는 대미 투자와 교역, 미국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 또 첨단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자료까지 선보이며 이번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월 11,000원을 신규 또는 추가로 감면해주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 한 달에 2,000원에서 최대 10,000원 정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월 11,000원 일괄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일부 소비자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업계 역시 추가 할인에 따른 매출 손실액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요금 할인율 확대에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사업체 수는 387만 4천 개로 2010년에 비해 52만 개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입니다. 사업체들의 2015년 연간 매출액은 5,311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979조 원, 22.6%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4.2% 증가한 셈인데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은 449조 원으로 2010년에 비해 11조 원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금요일장인데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아직도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다시금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만이 1%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제약주들의 상승이 오늘 보이긴 합니다. 제약주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에 관련된 인터뷰 이후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큰 움직임이 없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관망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일 유가를 보면 반등하긴 했는데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잡기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고요. 경계감도 나오다 보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자, 유가 변수가 남아있고요. 또 다음 주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고 다음 주 대응하는 방법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2374.35포인트, 4포인트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7% 상승이고요. 일단은 빨간불을 보이고 있긴 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살펴보면 장 초반보다 그래도 장 초반에 2380포인트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락하면서 237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2374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폭이 10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폭도 크지 않은 오늘은 관망심리가 정말 짙은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기관이 147억 원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581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 615억 원 사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IT주들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 후반대에 3,000원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네이버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국전력, 삼성물산 상승하고요. 삼성물산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또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하락하고요. 포스코와 신한지주는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SK텔레콤, LG화학, SK 하락하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통신요금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해서 지금 요즘에 좋은 흐름들을 보이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인데요. 667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정오 지나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코스닥 지수 665포인트 이상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정오 이후에 좀 올라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점 665포인트고요. 고점은 현재 포인트 667.71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위아래 2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오늘 종일 그래도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삽니다. 293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 기관이 파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만이 5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오늘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카카오 구간 좀 눌려 있었는데 다시금 10만 원대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요. CJENM은 다시금 2%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로엔 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3,000원 하락하면서 19만 4천원대 움직입니다. 코미팜, 휴젤 상승하는데 휴젤의 상승폭도 큽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 보이는데요. 바이로메드가 1.5% 하락, 컴투스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GS홈쇼핑, 코오롱생명과학, 신라젠 하락하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2만원대도 무너져 있고요. 원익 IPS만이 지금 상승하는데 3%대 비교적 좋은 흐름 원익 IPS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합니다. 113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요. 1원 40전 하락합니다. 0.12% 하락하면서 원화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시장이 일단은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트레이딩 되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많이 못 갑니다. 지금 정체가 좀 되고 있는데 원인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금요일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보통 금요일 날 오후장이 상당히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 특히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오던 현상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 안쪽에서만 움직임이 나올 뿐 속 시원하게 고점을 돌파하거나 변화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관점들이 가장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몇 가지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은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제 해외 시장이 정체가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물론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변화가 좀 많이 미약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변화는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 특히 이제 미국이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조만간 이에 따라서 울겨먹기로도 울면서라도 좀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도 시장에 나타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주택 착공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소비자 신뢰지수가 11월 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상반기는 그래도 버텼는데 하반기는 펀더멘탈이 미약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기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니냐. 어떤 이런 측면들이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기관 매도죠. 기관 매도가 특히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집중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수대에 대한 모습들이 적극적인 유입이 아니라 일단 팔고 보자라는 관점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드디어란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지만은 상반기 말이 좀 끝난 상황 쪽에서 시간은 빨리 가도 일단 기업들의 실적들은 공개할 때가 됐다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관망하는 흐름들도 같이 녹아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시장의 정체가 좀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체를 금방 털고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뭐 사실 시장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질을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2380, 2350 안쪽에서 작게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왔었을 때 한번 어떤 IT주 중심의 흐름들이 약간 경기 민감 섹터와 이런 흐름들이 좀 주춤할 때 내수주가 또 빈대를 메꿨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내수주만 해도 한번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가격 부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가 지금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올랐다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시장 정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월말에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중간 배당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다음 달 초 기업 실적들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출 호조도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계속 5월달 이후부터는 약간 변화는 좀 들어가지만요. 특히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실적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흐름들, 즉 유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유 화학업종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경기 민감 섹터에서도 실적 중심으로 차별화가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지수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출 중심의 지수를 견인할 만한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월 말과 그리고 다음 달 초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업들 실적과 함께 한 단계 레벨업이 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쪽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게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다음 주에는 또 2017년도 특히 저희가 반사를 더 먹습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시장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박스권이 변화가 들어가는 흐름들 쪽에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실적 호전 업종과 종목은 관심 필요하다라는 흐름들 쪽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IT 쪽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실적과의 관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들도 이 스마트폰 부품까지 동참을 하는 흐름입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좋다.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쪽으로도 같이 동참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돼서 반도체, 스마트 부품, 전장 부품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수출의 흐름들로 유추해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선업종, 기계, 은행 거기다가 유가의 혜택까지 볼 수 있는 항공주까지 어떤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챙기면서 시장으로는 접근하는 게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 관련해서 또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서 오늘도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엇갈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분 이름을 제가 못 외워가지고 로버트 캐플란인데 시장 성장세에 부진이 예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댈러스 연은 총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참 연은 총재들이 이름 어려워요. 예, 총재는 미국 경제 취약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외에도 뭐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의견들을 내기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기도 하고 다 지금 수장들이 얘기가 다르거든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예. 지난 14일 날 연준의 6월 FOMC 생각보다 빨리
그 대차 대조표 축소, 이른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네네. 그 부분의 스케줄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재투자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정덕경 소개하신 바와 같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옛날에 그 은퇴했던 무슨 뭐 리차드 피셔, 댈러스 네네. 연방은행 같은 뭐 리차드 피셔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입에 착착 붙었는데 안 붙어요, 요즘에. 지금 요즘 연방은행 총재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케플란이래요, 케플란. 예, 케플란 총재, 예. 뭐 그런 사람인데 연방은행 총재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일일이 다 쫓아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슨 말일까 고민하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 첫째, 어떤 한 인사가 뭐 대표적인 사람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죠. 예. 금년에 이제 금리 결정에 관한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거기 진짜 빅마우스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은 데다가 말도 그리고 그때그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칭 인플레이션의 북극성.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내는데 선봉을 서겠다. 뭐 이런 식이면 딱 느낌은 매파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014년 그 무렵만 해도 금리 올려야 된다고 난리 쳤던 양반이 막상 작년, 재작년에는 또 금리 올리면 안 된다였고, 최근에는 또 점도표 그거 보면 내년, 후내년에 금리 올리지 말자고 제일 아래쪽에 점 찍었던 양반. 호떡집 사장님 같은데 뒤집는데요. 예. 예,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연방은행 총재들 가운데 그렇게 똑같은 인사의 입에서 시기적으로 다른 말이 나오고, 또, 아니면 이른바 매파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시장이 인식되면서 예. 꾸준하게 좀 금리를 좀 올리자 쪽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사람과 아닌 쪽이 있는데, 이게 너무 엇갈리니까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좀 그거죠. 그나마 이제, 비중 있는 인사들, 옐렌 의장, 그리고 스탠리 피셔 부의장, 예. 그리고, 연준의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 네네. 그 자리는 보통 그 다음이 잘 풀립니다. 재무장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예. 옛날에 그 가이트너, 금융위기 당시에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뉴욕 연방은행 총재 출신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대부분 뉴욕 연방은행 총재 자리에 앉기 전에 대부분 또 골드만삭스에 근무하고, 뭐 대충 흐름은 그렇습니다. 흐름은 그런데 요약하자면은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옛날 말이랑도 다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옐렌 의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실업률은 완전 고용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에 오늘 제가 바빠서 화면에 같이 띄우면서 이렇게 착착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빠르시는 필립스 곡선.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가 올라가고 예.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는 떨어지고. 근데 지금 반대 아닙니까? 반대라기보다도 실업률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예. 그러면 인플레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실업률이 떨어졌다,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다, 실업률이 떨어진 만큼 임금도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임금도 올라가서니 소비도 활발해진다, 맞아요. 뭐 수요가 넘치고, 그러면 공급 부족,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예. 옛날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이었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노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설명이 안 되니까 뉴노멀이죠. 설명이 안 되니까 뉴노멀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옐렌 의장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이다. 뭐 트랜스트리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노이즈라는 표현, 일시적인 자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물가 오를 거고 결국은 임금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만, 저 사람들 2008년 이후에는 매번 틀렸으니까 그 말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광설이 됐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각각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말하고 너는 이렇게 말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고 헷갈리게 해라. 그게 그들의 작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포워드 가이던스네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2008년 이후에 우리가 학부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것조차도 지금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사람들의 뭐 입에 귀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눈이 가고 그곳에서 혼란이 오다 보니 참 정말 전망하기 힘들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쉽지가 뭐 않아요.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맞아요.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도 펑펑 찍어낸, 도대체 수십 년 아니면 뭐 200년에 걸쳐서 돈 풀린 게 뭐 8천 몇백억 달러에서 2008년 이후에 뭐 한 10년 사이에, 10년도 안 된 사이에 4조 달러.
이 말이 되냐 말이죠. 그렇죠. 다 찍어냈잖아요. 자기들도 겁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겁나니까 어느 정도 좀 줄여놔야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뭐 연준을 저는 뭐 평소에 좀 너무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들도 중앙은행 가들이고 그들도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쭉날쭉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막강 트럼프 대통령. 예. 이 양반이 진짜 위원 자리에 3명 빈 거 앉히면서 그 중에 옐렌 의장 후임으로 누구를 또 의장으로 앉힐까까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네. 아마 이 중앙은행가들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맡겨놓은 새로운 연준 의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 황당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겁나면은 아예 대못을 박은 것일 수도 있죠. 이른바 거기도 세상이 쳐다보면서 연준 중앙은행의 독립성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자질러 정말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 씁니다. 똥 싼 놈이 똥 치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양적 완화에 뭐네 해서 희한한 이 세상 돈이 갈 데는 없고 그렇게 했으면 진짜 돈이 그렇게 풀렸으면 진짜 실물 경제 살아나나 오른 거는 그저 주가밖에 없고 그렇죠. 뭐 이런 세상을 만들어놓고 주가 집값밖에 오른 거 없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러면 행복하냐? 주식 있는 사람은 행복한데 오늘도 뭐 주식 그동안에 오늘도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모처럼 빠지는 주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지수 자체는 저런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에 우리 지수 이렇게 왔습니다만 증권가에서 이렇게 자주 하신 얘기 있죠. 삼성전자 빼고 지수 만들어 봐라. 얼마냐? 2천 근처란 얘기죠, 아직도. 뭐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뭐 집값 올라서 좋으냐? 집 너대 채식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진짜 한 칸에 내 가족들하고 몸을 누여야 되는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세상. 뭐 그런 스키니까 뭐 그렇게도 연준의 최근 스탠스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깊게 직설적으로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 A주 MSCI로 얘기해봤는데 일단은 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직설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금 유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이번에는 된다고 저도 봤고요. 예. 분위기가 그랬어요. MSCI가 굉장히 적극성을 띄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미리 이렇게 뭐 약을 치더만요. 증권감회 같은 데서 뭐 바란다. 우리 뭐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에 MSCI 지수 편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또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요 증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그 미중 정상회담 말하라고 트럼프 대통령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두 양반 성명서도 없었다 기자회견도 없었다 뭐 그 와중에 저녁 먹고 돌려보내자마자 뭐 토마호크 날려서 시리아 때렸다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뒤숭숭한 것 같았습니다만 그 G2 정상들이 우리와는 역시 좀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때 상당한 어떤 교감과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한 준 거고요. 미국이 준 거고 그렇다면 중국은 또 미국에 보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겁니다. 이제 내년 5월,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우선 222개 종목으로 합니다만,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한 69% 정도 거의 국영기업이다. 그 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다. 공산당이 정하는 거고, 임원도 공산당이 정하고, 그 기업 지뢰밭이다. MSCI 지뢰밭이다. 들어가서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심해라. 뭐 잘못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작년에 MSCI가 중국은 아직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기는 일러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전혀 개선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미국과 중국 G2의 G2 간에 이런저런 뭘 주고받았나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유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45달러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나게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가 하락이 있고 지금 달러는 또 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FOMC 이후에 다소 당일날 그 다음날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는 그래도 조금 강하다고 보여지고 네
조금은 연준을 매파적으로 보고 연준의 양적 기축 재료를 갖다가 상식적으로 제1감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는 달러 쪼이겠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유가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 알팔리, 옛날에, 앞부분에 소위 퍼스트 네임은 좀 희미한데, 예. 옛날에 누굽니까? 알라임이 이 수염 있고, 한 몇십 년을 갖다가 석유 시장에 실세로 했던, 거기를 갖다 날린 양반이 누군가 하면은, 이번에 지금 살만 국왕의 아들이자 제2왕세자에서 이번에 제1왕세자로 이번에 왕위 개설 일종의 왕자의 난이 펼쳐진 거죠. 사우디에. 그 양반이 이제 국방장관이 31살인데 국방장관과 에너지 장관을 갖다가 같이 하니까 사실상 실세입니다. 그리고 그전 압둘라 국왕도 그렇고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살만 국왕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어떤 의심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 31살 여기가 이제 실세였는데 여기가 이제 결국 알라임이 옛날에 왕년에 유명했던 석유 장관을 날리고 아람코 CEO 하던 양반 지금 알팔리 석유 장관을 갖다가 앉혔는데 그 양반이 5월 8일에 했던 말이 그거였죠. 유가를 갖다가 즉 원유 재고를 갖다가 5년 평균치에 떨어질 때까지 어쨌거나 줄이고 어쨌거나 유가를 갖다가 떠받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이제 무색해지는 상황까지 왔죠. 드라기도 얘기했고 버냉키도 얘기했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가 사우디 석유 장관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좀 믿음지가 않았어요. 왜냐? 누가 우회할 건데. 그렇죠. 감산도 잘 지켜지지도 않는 감산인데다가 감산하면 미국에서 뿜어댈 텐데. 언제 유가가 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새롭게 이제 이 제1왕세자가 된 빈 살만 왕세자. 여기가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당면 목표는 아람코인 것 같은데, 아람코 상장인 것 같은데, 한 2조 달러 규모가 되죠. 사우디가 이제 석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그 양반의 소위 말하는 2030 비전입니다. 2030년까지는 그렇게 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유목민 민족에다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통과 경험이 없는 사우디인데요. 석유 없이 뭘 하겠다? 한번 지켜볼 만하죠. 카타르가 갖고 있었던 금융허브를 뺏어오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최근에 카타르와의 단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기득권 세력,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 민중들의 저항 반드시 그럴까 아닐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아니면 어떻게 영국이 EU를 탈퇴해 싶었던 그렇죠.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사우디가 석유 없이 살아가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런 그걸 하는데 굉장히 꿈틀꿈틀거리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변함없는 거는 이 시장의 저력입니다. 어지간해도 안 밀리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6월도 다 갔어요. 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하면 마지막 날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 한번 전체적으로 살짝 짚어주시면서 그 환율 방향성 살짝 같이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환율 방향성은 일단 1140원대 1140원에서 50원 사이의 구간은 늘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이게 돌파되면은 많이 가고 밀리면 또 밑으로 제법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분수령의 역할을 해온 지가 오래됐고 글로벌 달러 시세도 지금 여기서 다시 강으로 돌 것인가 기존의 약세가 이어질 것인가를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정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은 저는 위쪽으로 보이고요. 40원 위로요? 예. 한 50원, 60원, 70원, 10원 단위로 계속 트라이하는 장이 올 것 같고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투자 격언이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파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만 꿈이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게 가장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귀신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같은 장에 말이죠. 여기가 어깨에 있겠거니 한 7분응선 8분응선 다 왔겠거니 마지막 정점에서 파는 건 어렵고 그때 정점 찍고 돌 때 잘못하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팔아볼게. 괜찮은 전략일 거야.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머리 끝까지의 높이가 잘 가늠이 안 되고 그거
지켜보시는 고통이 상당합니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시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불꽃 한 달이 됐건 한 반년이 됐건 쫙 치솟아간 것 같다가 포지션 없이 나는 이미 털고 나왔는데 그렇게 가는 장 보고 있으면 잘못하면 병 생깁니다. 그러니 그냥 버스 아직 달리고 있으니까 굳이 뭐 여기 위험하게 문 열고 뛰어내리지 마시고 차가 서든지 한번 덜컹거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전사 좋은 모습이 보이든지 뭔가 조짐이 보일 때 나오시죠. 아직까지는 조짐은 크게 안 보이니까. 조짐은 아직은 안 보이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힐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택 총놈의 전석 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혼조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비유한다 그러면 일종의 그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 조정을 받아야 오히려 더 좋은데 현재 기간 조정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코스피, 삼성전자 선물의 고점 라인이 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삼성전자하고 선물,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하고 선물은 괴리감이 거의 없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지수하고 선물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시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건 오늘 저녁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합친 게 코스피 200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종합이나 사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 쉽게 설명드리면 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이제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오버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피가 좀 속도가 늦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코스피가 힘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나에 의존된 시장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넓게 봐봐야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우량주 몇 개가 이제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연동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시느냐, 현재 시장 포인트는 물론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뭐 다시 20일선을 깬다거나 아니면 고점을 돌파한다거나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가늠하기에는 지금은 좀 약간 모호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시냐,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240만 원대 돌파한 이후에 또다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대략 한 45일 정도 삼성전자가 약 230만 원 존에서 계속 횡보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가지 못하고 방향성을 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후발 매수세가 저는 저거를 새롭게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세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24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새롭게 매수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 대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뭐 전기전자에서도 많이 있고요. 금융주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베팅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잖아요. 투자하는 게 뭡니까? 목적이 돈을 버는 거지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30만 원대 전후에서 늦게 매수한 그 자금들이 추가 매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국 삼성전자가 250만 원을 뭐 어떤 경우든 돌파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230만 원을 깨면 완전히 한번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방향성 보면서 지수를 같이 우리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떤 업종, 테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업종은 코스피에서 의료종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테마는 이제 바이오 디젤인데요. 의료종밀 같은 경우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은 KC텍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따라잡기는 좀 무리고요. 의료종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두 개 잡을 만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바라겠고요.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자연과 환경을 비롯해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늘림목에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세부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우량주는 현대위아, 이 종목은요, 75,000원 또는 7만원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LG 하우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61선 이탈하면 매도하고, 아니면 더 끌고 가세요. 미보유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전업 단기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 이동통신 관련해갖고 이제 한번 급등을 해줬었는데,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제가 어제 매도하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당일 매매 또는 관망해주세요. 그러니까 단타로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오던가 아니면 관망하라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종목 타이거일렉입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인데요. 보유자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5일선하고 21선 분할 매수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종텔레콤하고 똑같습니다. 보유자 매도 관점이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당일 매매 또는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모텍이 마지막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유자 홀딩 하세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모텍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장 마감까지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오늘도 투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물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주식 비중은 50% 이하로 줄이시고요. 지금은 100% 하긴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를 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100%는 유지하지 마시고요. 50%가 아쉽다. 그러면 대략 한 60, 70% 정도 해주셔도 되는데 대신 평가액인 종목들이 있을 경우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최근에 일주일 전, 2, 3일 전보다는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종목 수는 줄여주시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강한 종목은 홀딩하고 약한 종목을 던지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선물 한 계약 정도는 매도 포지션으로 들고 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이제 시간 가치가 소멸되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지 않던가 하면 이제 소액만 하시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기서 지수가 아마 급등락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 되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방향성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선물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고요. 탄력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속도가 그렇게 가파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려가면 속도가 빠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호영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또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리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